이 크립토커런시 세계에는 보면 앞장서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초반까지 되고요.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좀 예외죠. 제가 약간 좀 그런 도전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주식시장, 기존의 증권, 뭐 금융 그런 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튤립 사태를 생각해내고 이거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이거 유사수신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진보라는 건 항상 기존 법과 다르게 움직여요. 처음에 튤립 그 버블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그때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게 처음 생겨요. 증권시장이 생기고 기존의 법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민간이 발행한 화폐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퍼블릭, 그러니까 100명 이상, 우리나라 50명 이상한테 투자받는 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사수신행위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위반하는 거를.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피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비트코인을 받아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법으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또 피하기 위해서 딴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데다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재단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익적 사업을 하는 거예요. 크립토커런시를 만드는 거는 그 주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세계에서 유통되는 공익 사업을 하는 게 명분이고요. 그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받는 겁니다. 혹은 컨트리뷰션을 받는 거예요. 그럼 파티시페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주고 보수분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컨트리뷰션한다. 도네이션한다. 그 대신 그게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대가로 보수코인을 3만 개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지금 현행법에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고 달러를 받지 않습니다. 원화도 물론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이 갖고 있던 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튤립이나 우리가 저는 2000년도에 그 IT 버블, 인터넷 버블을 몸소 겪은 사람인데요. 그때처럼 버블 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버블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튤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상이었고 기업 증권시장에서 버블이라는 거는 꺼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증권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 이익 곱하기 PER로 계산됩니다. 이익 배수라고 하죠. 그 회사가 이익을 얼마 냈고 이 회사는 한 뭐 전통산업이니까 10배 혹은 이 회사는 전망이 좋으니까 뭐 30배 이렇게 갖고 곱해갖고 가격이 딱 되게 정해지고 시장에서 그걸 인정하면 이제 그때 알아서 가격이 움직이는데 과연 화폐의 이 탑라인은 어딜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고 이익의 몇 배라는 어떤 피크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여갖고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형성되는 건데요. 도대체 화폐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새로 나온 화폐가 글로벌 화폐가 되면 과연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지금 한 40조, 한 100조쯤 되죠. 100조고 앞으로 한 10년 안에 100조 올라서 10,000조 된다는데 10만 조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달러의 가치가 얼마 될까요? 위안화 가치가 얼마 될까요? 유통되는 금액이 지금보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퍼사이드가 굉장히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기술은 굉장히 초보적인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우연히 대박난 거예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고 설계가 불충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거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진화하고 변형돼서 더 업그레이드 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인 새로운 코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근데 그 업사이드 포텐셜은 우리가 상상
손 긋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